번역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질문이 나왔고, AI 활용이 최근에 많이 그 활용들을 되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학교 측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권 외고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외고나 국제고는 광역단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외고나 국제고 지원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경기권에 있는 외고나 그 다음에 국제고 지원이 안 됩니다. 단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외고가 없거나 그죠? 국제고가 없으면 전국 단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권 외고에 대한 입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경기, 고양, 성남, 수원 이렇게 학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 학원의 주변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없는 학교에 대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외고는 경기 남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립 외고이죠. 그래서 가장 강세를 나타내는 외고고, 고양 외고는 일산 지역에서 가장 강세를 나타내는 외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외고, 수원 외고는 공립외고이죠. 성남 외고는 공립외고, 그 다음에 수원 외고도 공립외고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봉도천 외고가 공립외고고, 이제 여기 빠진 외고들이 과천 외고, 김포 외고, 안양 외고 정도가 빠져 있긴 합니다. 경기권 외고는 약간 서울권 외고하고 다릅니다. 면접 방식의 틀도 다르고, 내신은 큰 차이가 없긴 하긴 하는데, 이제 올해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기본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1학년 2학기부터 반영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전형을 하거나 따라학교 전형할 때 1학년 2학기부터 내신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8월 달이나 이럴 때 입시 요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입시 요강의 경기권 외고나 국제고에서도 사실 1학년 2학기를 반영할지 여부들은 실제로 이제 최종 입시 요강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긴 합니다. 교육청 지침이 내려간 게 이게 외고나 국제고까지 반영해서 1학년 2학기부터 내신을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1학년 때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영어라든가 국어사에 B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긴 하긴 하겠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8월 달에 최종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면 이제 어떤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권 외고는 공통면접 문항 출제가 되고요. 사전에 면접 구상 시간을 줍니다. 서울권 외고는 대부분이 증문즉답에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경기권 외고는 대부분이 사전에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내용들을 항상 부여를 하고 미리 내 문제를 보고 들어가서 답하는 형태, 학교마다 약간 변수의 차이들은 되게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경계고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원래 그 전에 공통문항 없이 자소서 기반 면접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공통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시간 3분을 주고 면접은 4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공통문제 하나, 그 다음 개별문항 2문항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6학년부터 경기하고 준비한 애들은 공통면접 문항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개의 면접실에서 구상시간 3분, 문항지 제공해서 각각 2분씩 면접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고양예고도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권 차이를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서울권은 1.5배수를 1차 컷을 자르면 경기권은 대부분이 2배수를 1차 컷을 자릅니다. 아무래도 1단계 통과된 이유는 훨씬 더 많겠죠. 지원에 따라서. 그래서 진행의 면접 시간은 여기는 5분 진행하고 있고, 공통 하나, 개별 2개. 자기지도 하나 하고, 진로나 인성이 3문장 나오고, 공통문제 1문장 나오고, 이렇게 성남외고, 수원외고, 동두천외고 뭐라고 그러죠? 공립외고라고 그러죠. 공립외고는 1.5배수를 1차 컷을 자른다. 나머지 사립외고들은 2배수를 1차 컷을 자른다. 이런 거에 대한 특징적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외고는 구상시간 그러니까 문항은 총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구상시간 4분을 주고 답변시간 4분을 주고 총 8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하나, 개별 문항 2개. 그러니까 면접 문항지를 제공해서 사전에 미리 면접 문항을 보고 답변 시간을 준비하고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서울권 외고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긴 하죠. 수원 외고도 마찬가지로 1.5배수를 1차 컷을 자르고 구상 시간 5분, 답변 5분. 여기는 10분 정도 시간을 주네요. 여기는 공통 문항 2문항, 개별 문항 2문항. 공통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는 충분하게 이제 사전에 준비 시간을, 구상 시간을 주고 답변하는데, 공통 문항 하나는 현장에서 보여주고 판장에서 바로 대답하는 증문노트 형태로 진행되는 형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약외고는 2배수로 들어가고, 공통면접 구상 마찬가지로 문항은 3문항이고 공통면접 구상 시간은 4분을 주다. 그리고 답변은
마찬가지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공통 문항 모델을 제공하고 자소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하고 과천외고는 2배수로 1차 컷을 자르고 구상시간 4분하고 답변한 시간은 5분을 주고 그 다음 공통 하나 개별 2개 마찬가지로 진행하죠. 그 다음에 김포외고도 2배수로 1차 컷을 자르고 여기는 일단 개별 3문항인데 자소서 독서 관련 문항이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두천외고는 1.5배수 공통 하나 개별 3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권외고 4개고 위주로 선별해서 이제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권외고는 공통문항이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시문을 주어주거나 약간 인성 공통 형태로 상황을 주어주고 말을 하는 형태에다 들어간다거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사회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이슈에 대한 준비들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문항이 제시문 플러스 인성, 경기권 면접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 면접 구상 시간이라고 답변하는 거나 방식이나 여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변화는 매년 변합니다. 경기고가 작년에 재작년까지 한번 출제돼 작년에 갑자기 공통문항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보통 대입은 3년 예고제지만 고입은 3개월 예고제입니다. 입시 지력이 3개월 전에만 입시에 대한 변화가 트렌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다고 올해도 똑같이 그렇다. 이런 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외고, 고양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외고는 경기 남부의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사립외고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경기외고는 또 재단이 눈높이 대교, 재단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숙형 명문외고고 영어과, 중국과, 일본어과 3개과가 들어 영어과를 2개 반을 모집을 하죠. 해외 여기서 IB 과정이 또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경기권에서는 청신국제고 그다음 경기외고 IB 중에 해외 진학을 고려하는 애들은 여기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대부고나 민사고, 그다음에 청신국제고, 그다음에 경기외고 IB 요 4개 학교 중에 선택을 합니다. 많은 해외 대학시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 영어과 중에서 그래서 영일과, 영중과 이렇게 나눠서 반이 구성되는 이 중에서 IB 과정이 국제과정이 별도로 따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되는 과는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고 영어과 중에서는 영일과, 그 다음에 영중과 이렇게 구분해서 애들이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도 86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명, 40명. 그래서 총 반이 4개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인원 모집 인원 80명, 40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경쟁률 보면 1.4대1, 1.5대1, 1.45대1 진행되는데 경험상 보면 경기외고는 어숭이 써둥이 학생들이 잘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진로나 목표가 뚜렷한 애들이 지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은 항상 이렇게 1.3대1, 1.4대1, 1.65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틀은 항상 비슷하게 했던 건데 계속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이나 이럴 때는 결론들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면접 문항 출제를 보면 작년에 공통 문제 문항을 보면 기술 발전으로 체계 가치가 하락한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자기유학습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하라 이런 틀에 대한 공통 면접 문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문제를 구성하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성 상황형으로서 또 친구가 조별 모임 매번 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과제. 얘가 아마 외교관이 진로였으니까 해결해야 할 외교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얘기해보는 과정들이 나오고 자기유학습 영역으로 코스모스에 대한 내용들을 자소서에 적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읽게 된 계기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라. 문과라고 해서 무조건 문과적 내용만 적지 않습니다. 수리적 역량, 과학적인 역량, 그 다음에 융합적인 역량, 요즘에 AI와 트렌드는 다양한 주제에 연계시켜서 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보는 이런 문항, 다양한 자소서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문과라고 외고라고 해서 외교 진로, 어학적인 능력, 문과적인 내용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 영역에서 골고루 잘 표현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잘 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출제 문제를 보면 방송 작가였는데 친구가 대안학교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6년 동안의 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 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런지 얘기 한번 해보시고 얘가 대안학교에서 주제별 탐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탐구활동과 토론활동이 본인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폐지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돌아온 외교장과 외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송 작가 가져야 될 자질. 예전에는 보통 5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고 작년에도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2배수 1차 컷을 자르고 그죠? 자기주도 인성이 총 40점입니다. 그래서 문항은 공통 하나, 개별 2개.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올해는 이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 면접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작년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상황을 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준비해서 비슷한 다양한 유래나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개 면접실에서 진행을 따로 하죠. 그래서 한 답변당 2분씩에 대한 답변들을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분 안에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사통 지원자가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 아까 경쟁률에서 보였던 것 같긴 하긴 합니다. 이제 경계의 가장 특징은 공통 면접 문항이 도입됐다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예고입니다. 일산에서 고양예고, 고양국제고랑 마찬가지로 계속 투톱을 날리고 있는 외고 하나, 국제고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고양예고가 대입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인원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경쟁률은 1.5대 1대 1, 1.05대 1에서 1.66대 1, 1.41대 1까지 전체적으로 요즘에 강세를 나타내는 외고처럼 예전에는 정원 채우기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당연히 정원은 가뿐하게 채우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당연히 모집하는 과는 이제 보통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 스페인어과 4개과를 모집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재작년에 1.7대 1도 많았는데 작년에 1.35대 1, 1.46, 1.54, 1.37대 1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면접 문항 출제된 걸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 면접 4개년 기출, 행사 참여연에 제한될 때 공통 면접 문항에 대한 기출입니다. 선착순이 정당한가, 무작위 랜덤이 정당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주어주고 얘기하는 거고 2025학년도에서는 기숙사 공동체 생활에서 자율성과 통일성이 중 무엇이 중요한지 근거를 들어서 말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기숙사에서 내가 공동체 생활이 잘 적응될 수 있는지. 너무 개성을 존중하는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이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아리 갈등 상황에서 회장, 부회장, 부원 중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룹 활동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공통 면접 문항으로 상황을 주어주고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예고는요. 기출문제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 그대로 되고요. 기본적으로 4분간 면접을 진행이 되고 공통 하나, 개별 문항 2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상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문항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정당성, 그룹 활동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별 문항은 실제로 진로 자기도 인성에서 한 개씩만 골라 묻는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나오시는 면접 문항에 대한 예시 문항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이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연습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남외고,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에 있는 외고죠. 공립외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집하는 과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을 보면 1.8대 1, 1.74대 1.81대 그러니까 다른 사립외고보다 공립외고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료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부담이 가장 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가 경기권에서 없는 학교가 과천외고라든가 안영외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기숙사가 없잖아요. 기숙사가 로망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이 있는 편들이고 수업료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이 또 분당에 위치하다 보니 아무래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과별로 40명씩 그죠? 기본적으로 일본어과, 중국어과, 독일어, 영어과. 서울권 외고에서는 영어과들이 없는데 경기권 외고에서는 영어과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보이죠? 40명씩 골고루 잘 선발이 되는데 경쟁률은 다들 1.8대 1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영역은 공통 면항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인성 관련 본인의 의견이 사례를 정리해서 답하는 유형의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문항은 그 자기주도
자소서 자기도 내용을 깊이 파서 진로와 동기와 학교 생활을 연계해서 얘기하는 과정의 질문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시기 때는 뭐 비대면 출석에 대한 일단은 녹화 면접이 진행했던 시기니까 요거는 좀 지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활동에서 과정 중심 질문이라든가 분당권 학생 특성상 학업 진로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랑은 여기는 이제 구상 시간을 많이 주죠. 구상 시간을 4분을 줍니다. 그리고 답변도 4분을 줍니다. 경기권에 좀 시간이 가장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총 3문항이 나오고 공통 하나에다 개별 문항 2문항인데 구상 시간 4분을 충분하게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자 면접 문항지를 주고 내가 면접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문적법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고요. 그죠? 그래서 4분 동안 충분하게 잘 준비해서 뭐 어떤 메모지도 주는 것 같으니까 개념 위주로 정리해서 한두 개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 개념을 연계해서 대답할 수 있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별 문항 2문항은 자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활동, 계기, 과정, 어려움, 깨달음, 사당 요 구절을 빈칸으로 채워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걸 왜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문을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한 답변들을 잘 매칭을 시켜 대답할 수 있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자소서에 대한 내용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으로 구성하면 가장 좋겠죠. 4분 동안 면접을 진행해도 3부랑 진행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통 1분에서 1분 한 10초 정도 내로 문항별로 대답할 수 있는 연습들을 충분하게 하시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원의 고죠. 여기도 공립외고 중에서 가장 성남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강세한 외고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률이 뭐 2대1에 넘어가죠. 2대 2.4, 2.65대 2.02대1.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원외고 인기가 성남 수원의 인기가 두 학교 어떤 것이 높다 아니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남 수원이나 두 학교 중에 다들 요 수원외고 인기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많이 합니다. 뭐 이거는 만약에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립외고 중에서 가장 센 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 경쟁률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집 반응이 영어과, 러시아과, 일본어과, 프랑스, 중국어과.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과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고는 과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긴 하지만 내 진로나 나의 방향이 내가 지원하는 과에 맞는지 여부도 잘 보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 지원한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영어과 1.85대 2, 그다음에 러시아 2.1대 1, 일본어과 2.25대 1, 프랑스어가 2.1대 1, 중국어가 2.08대 1. 그러니까 일단 근데 여기는 공립외고다 보니까 1.5배수 1차 컷을 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1차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기본이고 국어사의 성적이 B가 나오는 친구들은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공통면접 문항 나왔던 걸 보면 이렇게 환경오염 해결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기술과 문화적 차원 선택해서 반론, 재반론에서 대답하는 형태. 그래서 공통면접 제시 문항은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을 해결할 것이니 문화적 차원으로 다 같이 해결할 것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하나를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예상 반론과 재반론을 제시해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 나가 기술 발전에 대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질문, 세 번째 문화적 차원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나왔었고 2026학년도 인성 공통면접에서는 정복대의에 교복을 안 입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공통면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접 문항을 보면 이거는 이제 언어 특성이 AI 번역 뭐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선택 플러스 반박 플러스 재반박. 여기는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제시문, 제시문가가 언어의 특성에 대한 지문이고 나가 번역에 있어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가 번역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질문이 나왔고 AI 활용이 최근에 많이 활용들을 되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학교 측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문에서 가나다에 대한 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가에 제시된 언어의 특성을 정리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의견 중 하나를 골라서 이유를 설명하고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박과 이유, 재반박 또한 하나를 해보시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제 상상고에서도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참 나오는 편들이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한 질문들을 잘 준비해 보시면 될 거고 2024학년도에서는 벚꽃마을 리더에 대한 사례평가, 효율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문과 그러니까 소원외교 특징 면접은 제시문 플러스 반론과 재반론에 대한 특징들로 대답하는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제시문 가나 다중 비교해서 구조를 설명하는 거고 세 개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 예상 반론, 재반론까지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인성 공통은 직접적으로 뭐 상황을 주어주고 설명하는 상황형. 그래서 구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는 형태에 대한 인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제시문 면접 문항은 구상 시간을 주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인성 공통은 그냥 현장에서 주어지고 대답하는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이 15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자기주도 30점, 인성 10점인데 여기는 인성이 15점이에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비중이 경기권 외고 중에서 가장 높고 모든 외고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등 활동 사례를 보고 자소서의 풍부하게 배치. 그만큼 소원외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자소서 구성에서 인성 부분에 대한 노력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역할이고 면접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울권하고 경기권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확실하게 서울권의 특징, 그다음에 경기권의 특성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서울권외고는 1.5배수 1차 컷을 자르는 게 대부분이고 경기권은 학교별에 따라서 공립외고는 1.5배수, 사립외고는 2배수로 1차 컷을 통과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에 대한 비율이 경기권에 훨씬 더 좀 여유가 있는 편들이긴 하긴 하죠. 그리고 면접 문항은 대부분의 서울권외고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6분에서 8분, 최대 10분 정도까지 진행이 되지만 경기권외고는 공통면접이 출제가 된다. 모든 학교가 그죠? 그리고 사전에 구상 시간을 준다. 그리고 준비 문제를 공통문답에 대한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소서는 뭐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통 대원, 한영, 명덕, 대일외고가 뭐 평균이 1.84 대 1이고 마찬가지로 경기, 고양, 성남, 수원이 1.8대 2대 1일 정도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그래서 경기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공통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교의 차이는 되게 많이들 크죠. 그리고 올해 경기권이 이제 최종 입시 요강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1학년 2학기를 반영할지 여부는 아마 입시 요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그 휴브레인에 진행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죠. 뭐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고 나면 6월 말 7월 초가 될 텐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죠. 이제 보통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말고사 성적까지 나오고 이때부터 여름방학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소서를 써야 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어차피 서류는 나와 있는 거고 2학기 기말까지 봐야 내신이 나오겠죠.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이잖아요. 그럼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부터 준비를 해서 자소서에 쓸 만한 소재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고민을 좀 덜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그거에 대한 고집이 가장 많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1500자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인데 뭐 한 페이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들이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가장 얘기 나오는 게 나열식으로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지만 이게 어떻게 학업적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뭐 생기부를 분석하고 자소서에 대한 소재를 많이 발굴해서 이것들을 전문 선생님, 영역 선생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수업은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평균 60분 수업을 해서 뭐 4주,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 수업으로 자기소개서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방학 때 일부 그룹 수업이 개설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1대1로 해서 자기소개를 쓰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내고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 발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생기부 독서 동아리에서 본인만의 사례를 요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소재를 발굴하고 학교마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이 학교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에 맞춘 전략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반복 참작해서 최종 원본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보통 3개 영역 자기주도 700자, 진로, 인성 영역에 따라 구분해가지고 작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방학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까지 자소서를 끝내면 가장 좋고요. 아무리 늦어도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자소서를 끝내놓고 나면 그래도 면접에 대한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큰 게 사실은 면접이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들을 만나게 될 거고 여기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실 면접관들을 설득해야 되고 나의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을 드러내야 되고 이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이 학교는 굉장히 우수한 친구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과정이 면접이기 때문에 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사실은 면접입니다. 이 면접을 되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휴브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연간 면접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저는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은 면접이 거의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전 면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 통과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통과되는 과정들일 것이고 영어, 국어, 사회, 영어 성적 플러스 국어, 사회는 동속차를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 자기소개서는 내가 최대한 개인의 역량의 차이나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정도로 작성이 될 거고 어차피 자소서를 점수하는 과정보다는 면접으로 거의 선발하는 과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격의 당락을 좌지하는 건 사실 면접입니다. 입시를 100으로 보면 저는 면접이 최소한 전체 영역 중에서 한 50 이상, 60 이상은 면접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면접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면 보통 이제 2, 30명 중에 1명 정도는 타고난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1명 정도는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하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확 끌어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연습하는 거에 따른 차이가 되게 많이 크다고 하거든요. 휴브레이는 단연간의 면접에 대한 연습에 대한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노하우나 개인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조절해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60분 수업을 갖다가 10회 정도를 갖다가 시험 볼 때까지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외고나 국제고나 광역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6번 정도 면접을 시기적으로 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면접 초반부에는 면접 OT, 지원 동기 인성 이거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중반부에서는 자소서 기반, 자기소개, 자기도 영역에 대해서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진행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후반기에서는 좀 심화되어서 진행이 되죠. 맞춤 응용을 학교의 실전에 맞는 학교 유형에 맞춰서 응용, 심화 이런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에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실전처럼 해서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브레인 입시권 면접은 철저한 개인 상황에 맞춰서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학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정확히 거기에 맞는 형태에 따라서 면접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학교 면접 기출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면접 문항을 구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인 자소서에서 예상 문제를 미리 제공을 합니다. 수업 전에 2, 3일 전에 미리 면접 문항을 보내주고요. 본인이 사전에 답변을 달고 와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면접 영역별 전공 선생님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내가 자기소개서 경영 경제를 썼어. 어떤 데는 수학을 썼어. 어떤 데는
뭐 역사 문화를 썼고 어떤 데는 뭐 인문 문화 영어 위주로 썼어. 그러면 전공 영역 선생님 들어가서 면접 문항을 출제를 하고 사전에 보내주고 답변 달아오면 영역 선생님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바꿔주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전공 강사가 실제로 진행한다라는 것들이고 인터뷰를 오면 대부분이 뭐 준비했던 게 다 나왔다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실전 모의 면접이라는 거 진행합니다. 시험 보기 한 2주 전, 3주 전 정도에 진행하는데 12월 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저희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들을 합니다. 전직 뭐 특목고 자사고 학교 관계자 출신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실전처럼 똑같이 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면접을 보통 2-3바퀴 정도 돌리는 면접들을 진행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1회차에서 한 뭐 3회차 정도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형태의 면접이라는 게 파이널 실전 모의 면접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한영이나 명덕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홍이 적다 보니까 압박 면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시선 처리, 표정, 어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봐줄 수 있고 선택하는 언어, 단어, 그러니까 문장을 갖다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잘 봐줬고 시선 처리, 뭐 들어갈 때 나갈 때까지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 말할 때 톤에 대한 높낮이, 뭐 시선 처리라든가 어떻게 말할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모든 과정들을 꼼꼼하게 다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반론 트랙은 뭐 경기, 수원, 고양 공통문항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재심을 주고 이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반론과 이거에 대한 재반론 이런 형태에 들어간 면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접에 대한 준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고를 들어가기 위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개별 면접,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 면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번째 배경지 확장 수업이 뭐냐면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데 쓸만한 활동이 없어.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자소서에 쓸만한 소재를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고민해서 요거랑 또 심화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 수업들을 진행하고요. 심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1:1 수업 진행하고 교과 과정과 연계해가지고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전문 강사가 그 내용을 보강하는 주제를 하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뭐 사회 이슈, 국제 환경 뭐 이런 내용들 정리 진행하고 뭐 독서 저희가 로드맵 같은 것도 잡아줄 거고요. 독서 키워드 이런 활동들을 채워놔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왜 저희 휴브레인을 지원하는 게 되게 좋은지 면접 합격생들의 후기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뭐 앞에 보면 일부 문제가 준비했던 방향과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으나 휴브레인에서 다양한 상황 여러 상황에 맞춰 준비를 했던 경험들이 순발력 있게 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한다면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혼자 준비할 수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한 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상황을 예상하시면 안 되겠죠. 전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문가 준비를 해야 다양한 상황에 맞춰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순발력에 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면접을 진행할 때 드롭박스라는 걸 활용합니다. 드롭박스를 통해서 온라인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면접 문항을 미리 올려놓고 학생이 거기다 들어가서 함께 수정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2-3일 전에 저희가 드롭박스 면접 문항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진행했던 선생님도 얘가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정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롭박스를 활용한 면접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당일 프린트해서 대기 시간을 읽으면서 연습할 수 있었다. 예상 질문에서 다 나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후기가 나오기도 하죠. 또 다른 질문은 저희 본부장님, 소장님,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진 예상 질문에서 모두 질문이 나왔어요. 4번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저를 침착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파이널 면접도 굉장히 이런 경험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면접 문항들을 보통 6회나 10회나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까지 같이 해서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것들에 대한 면접 문항의 준비들을 충분하게 다 하고 간다. 그래서 저희가 외고 국제계단 합격에 대한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분석들이 되게 잘 돼 있고 매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서울 경기권에서 웬만한 학교들에 대한 준비들은 저희가
다 경험과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 좀 고민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 애가 실제로 외고를 쓰려고 하는데 외고 지원 전략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얘가 적절한 학교가 어딘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자사고가 맞는지 아니면 외고가 맞을지, 외고 중에서 어느 학교가 맞을지, 자사고 중에서 어느 학교가 나한테 맞는지 잘 고민스럽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전략에 따라 전혀 생각지 않는 저희가 방향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작년에도 서울에 있던 어떤 친구가 해외에 살다 왔던 친구를 제가 본인의 상담 과정을 통해 얘기 나눠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는 뭐 경기권에 있는 뭐 청신국제고 같은 학교가 맞을 것 같은, 저희 경험상 이런 노치가 나서 그쪽으로 돌려서 합격해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의 후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합격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학교에 대한 선택이 잘 고민스럽다, 아니면 내가 일반고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상담 신청서를 주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1대1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학교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브랭 홈케이지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 유료 컨설팅이긴 하는데 잘못 긴재가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1시간 동안 저희가 유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때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브랭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해서 거기다 홈페이지에 기록을 하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학원 02-558-9283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이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전략이나 세부에 대한 전략 방안, 고민들을 학부모들과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는 것도 고민해도 전문가와 함께 같이 고민하셔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권 외고에 대해서 지금 분석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다음 차원으로 서울 경기권 국제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